그 순간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의 그림자일 뿐이야 라고 그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내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며.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지나 집으로 돌아오니 피곤이 온몸을 짓눌렀다. 남편, 민주는 이미 집에 와 있었다. 그는 늘 그렇듯 미소를 지으며 차를 타주었다. 오늘도 수고했어, 여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이제 와 생각하면 그 안에 숨겨진 가시가 느껴진다. 나는 그 차를 마시며 TV를 봤다. 그런데 이상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평소와 달리 너무 빨랐다. 본능적으로 나는 컵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졸린 척 누웠다. 그리고 기다렸다.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내 호흡을 확인하듯 가까이 다가왔다. 만족스러운 듯 중얼거렸다. 이제 됐어. 그러고는 전화를 걸었다. 지금 와. 그녀는 자고 있어. 그 목소리에 담긴 흥분이 내 가슴을 찔렀다. 곧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온 사람은 내 가장 가까운 친구, 수진이었다. 그들은 침대 옆에서 키스를 나누기 시작했다. 내 눈앞에서.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그들의 대화가 이어졌다. 그 여자 때문에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 민준의 말이었다.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어. 그녀는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졌다. 10년 결혼 생활, 아이를 잃은 슬픔을 함께 이겨낸 줄 알았던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 아이를 유산한 후 나는 우울증에 시달렸다. 민주는 나를 지지해주는 척했지만 실은 수진과 이미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들었다. 회사 돈을 빼돌려 둘이 도망칠 계획까지.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을 팔아치울 생각이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누워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어났다. 잘 잤어? 민준이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응, 아주 깊이. 그 후로 나는 변했다. 매일 출근하며 그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민준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 메시지들, 사진들. 수진과의 밀회 장소, 시간. 나는 메모했다. 하지만 바로 행동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다. 분노는 순간적이지만 복수는 계획이 필요하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살아야 해. 이 고통을 견뎌야 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너는 강해. 그들을 무너뜨릴 거야. 하지만 밤이 되면 눈물이 흘렀다. 왜 나일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질문들이 나를 갉아먹었다. 회사에서 민주는 승진을 노리고 있었다.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 그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수진의 도움을 받았다. 수진은 내 친구이자 같은 회사 동료였다. 그들의 관계가 회사 안에서 퍼지면 어떻게 될까? 나는 그 생각을 키웠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나는 기다렸다. 그들의 약점을 모으기 시작했다. 민준의 불법 자금 이동 증거. 수진의 과거, 그녀가 숨기던 마약 전력.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돈은 내 비밀 계좌에서 뽑았다. 탐정은 사진과 영상을 가져왔다. 그걸 보며 나는 웃었다. 아니, 웃으려 애썼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썩어가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고문이었다.
민준과 함께 식사할 때 그의 눈을 마주치며 속으로 외쳤다. 너는 곧 끝날 거야.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아내였다. 오늘도 수고했어. 내가 말하면 그는 안심했다. 수진을 만날 때도 나는 모르는 척했다. 요즘 바쁘네. 건강 챙겨. 그녀는 미안한 척 웃었다. 그 미소가 나를 더 자극했다.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심리학 서적, 복수에 관한 이야기.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책 속 주인공처럼 화려하게 복수할 수 없다. 사회가, 법이 나를 지켜보니까. 어느 날 민준이 출장 간 틈을 타 수진을 만났다. 커피숍에서. 요즘 민준이랑 어때? 내가 물었다. 그녀는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 대화로 그녀의 불안을 심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가 의심하는 것 같아 나는 그걸 봤다. 내 계획의 첫걸음이었다. 불신을 심는 것,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수진에게 조심해 라고 말했다. 수진은 너 때문에 라고 답했다. 나는 그 균열을 지켜봤다. 이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이게 나인가? 나는 물었다. 복수를 위해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걸 깨달았다. 내가 참으면 그들은 행복하게 살 테니까. 이제 시작이었다. 민준과 수진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그 커피숍 만남 후였다. 나는 매일 그들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민준의 핸드폰에 앱을 설치했다. 간단한 스파이웨어.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오늘 밤 어때? 민준의 메시지. 위험해. 그녀가 이상해. 수진의 답. 그들의 만남이 줄었다. 나는 그 틈을 이용했다. 회사에 익명 제보를 했다. 민준 과장과 수진 씨가 부적절한 관계예요. 증거는 사진 한 장 오탐정이 찍은 것.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다. 민준은 상사에게 불려갔다. 이게 무슨 소리야? 상사가 물었다. 민준은 부정했다. 오해예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는 집에 와서 짜증을 냈다. 요즘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나는 걱정스러운 척했다. 무슨 일 있었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너가 퍼뜨린 거 아니야? 수진은 화를 냈다. 미쳤어. 왜 나야? 그들의 싸움이 시작됐다. 나는 그걸 지켜보며 만족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이게 복수인가? 나는 생각했다. 그들의 고통이 내 아픔을 덜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유산 후의 슬픔이 되살아났다. 민주는 그때 나를 위로한 척했지만 실은 수진과 함께였다. 나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다. 너희는 나처럼 고통받아야 해. 다음 단계로 나는 민준의 재정 문제를 파헤쳤다. 그는 회사 돈을 빼돌렸다. 수진과 도망칠 자금. 나는 증거를 모았다. 은행 거래 내역, 이메일, 탐정이 도왔다. 이건 큰일 날 수 있어요. 탐정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하세요. 돈을 쓰는데 아깝지 않았다. 내 저축이었다. 부모님 유산. 민주는 스트레스로 술을 늘렸다. 집에서 취해 소리쳤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말하면 그는 안 와왔다. 그 순간
역겨움이 치밀었다. 하지만 참았다. 복수는 인내다. 수지는 회사에서 따돌림을 받기 시작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그녀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만나자. 나는 만났다. 공원에서. 요즘 힘들어. 그녀가 울었다. 민준 때문에. 나는 위로했다. 왜 민준 때문이야? 그녀는 망설이다 털어놨다. 우리가 관계가 있었어. 미안해. 그 고백이 내 계획의 일부였다. 나는 녹음했다. 정말. 언제부터? 그녀는 자세히 말했다. 그날 밤 나는 그 녹음을 들으며 웃었다. 증거가 쌓였다. 하지만 내 마음이 변형되고 있었다. 예전에 나는 착한 아내였다. 이제는 조작자. 이게 옳은가? 밤에 자문했다. 하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다. 그들은 나를 파괴했어. 이제 내 차례야. 민주는 승진에서 밀렸다. 다른 사람이 됐다. 그는 수진을 탓했다. 너 때문에 그들의 관계가 균열나기 시작했다. 나는 그걸 부채질했다. 익명으로 수진에게 메시지. 민준이 너를 버릴 거야? 수진은 불안해졌다. 그녀는 민준과 싸웠다. 우리 끝내자. 민준은 화를 냈다. 안 돼. 우리가 함께 할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다음 계획을 세웠다. 법적 조치. 이혼 소송.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더 고통을 주고 싶었다. 그들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친구를 잃었다. 진짜 친구들. 그들은 내 변화를 느꼈다. 요즘 이상해. 하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복수가 전부였다. 매일 일기장에 썼다. 오늘 그들은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그 글을 읽으며 나는 웃었다. 하지만 눈물이 섞였다. 내 인성 사라져가고 있었다. 민준과 수진의 관계가 파탄나기 시작하자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수진의 과거를 이용했다. 그녀의 마약 전력. 젊었을 때의 실수. 나는 그 기록을 입수했다. 병원 기록, 경찰 보고서. 돈으로 산 정보. 익명으로 회사에 보냈다. 수진 씨의 과거를 확인하세요. 회사 HR이 움직였다. 그녀는 조사받았다. 수진은 패닉에 빠졌다. 나에게 왔다. 도와줘. 누가 나를 노려? 왜? 나는 안타까운 척했다. 누구일까? 내가 알아볼게. 하지만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녀는 민준을 의심했다. 그가 한 짓이야. 민준은 부정했다. 미쳤어. 그들의 싸움이 격해졌다. 나는 그 대화를 녹음했다. 증거로. 민준의 재정 문제도 터뜨렸다. 회사 감사팀에 제보. 민준 과장의 횡령 증거, 은행 내역 첨부. 그는 불려갔다. 이게 뭐야? 상사가 소리쳤다. 민준은 땀을 흘렸다. 오해예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다. 그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집에 와서 울었다. 내 인생 끝났어. 나는 위로했다. 함께 이겨내게. 하지만 내 눈은 차가웠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미워했다. 수지는 민준에게 너 때문에 내 삶이 망쳤어. 라고 소리쳤다. 민준은 너가 먼저 유혹했잖아. 라고 맞받았다. 나는 그 싸움을 멀리서 지켜봤다.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내 안에서 갈등이 생겼다. 이제 그만할까? 하지만 아니었다. 더 가야 했다.
그들의 고통이 내 아픔만큼 돼야 했다. 수지는 직장을 잃었다. 과거 때문에. 그녀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 실려갔다. 민주는 방문했다. 미안해 하지만 수지는 그를 쫓아냈다. 꺼져, 나는 병원에 갔다. 괜찮아, 그녀는 울며 말했다. 모두 끝났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도울게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나는 그녀의 약점을 더 모았다. 민주는 집에서 술에 취해 지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그를 지켜봤다. 그의 약한 모습을. 예전에 나는 사랑했다. 이제는 증오했다. 너는 나를 버렸어. 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아직. 내 심리가 변했다. 꿈에서 그들을 죽이는 꿈을 꿨다. 깨어나면 떨렸다. 나는 괴물이 됐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매일 계획을 세웠다. 다음은 사회적 고립. 그들의 친구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익명으로. 수지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추적했다. 그녀의 가족에게 편지. 수진의 진실을 아세요? 그녀의 가족이 그녀를 버렸다. 민준도 가족과 멀어졌다. 횡령 때문에. 그는 나에게 매달렸다. 너만 있어. 나는 미소 지었다. 응. 이 단계에서 나는 대가를 치렀다. 건강이 나빠졌다. 불면, 두통. 의사는 스트레스예요 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무시했다. 복수가 우선이었다. 이제 때가 됐다. 민준의 횡령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왔다. 조사받아야 합니다. 김민주는 창백해졌다. 여보, 도와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한 일이잖아. 그 순간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는 알았다. 내가 한 짓이라는 걸? 수진도 소환됐다. 그녀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는 민준을 고발했다. 모두 그의 탓이에요. 민준은 그녀를 탓했다. 법정에서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었다. 나는 증인으로 섰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증언이 그들을 더 깊이 빠뜨렸다. 재판 과정에서 나는 그들의 고통을 봤다. 민주는 감옥에 갈 뻔했다. 벌금과 집행유예. 수지는 사회봉사, 그들은 파괴됐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왜 나한테? 나는 대답했다. 너희가 나를 배신했으니까. 그제야 그는 모든 걸 알았다. 너였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처음부터. 그는 충격받았다. 어떻게? 나는 설명했다. 모든 계획을. 그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늦었다. 나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서명해. 수지는 나를 찾아왔다. 너였구나. 그녀는 분노했다. 왜?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파괴했으니까. 그녀는 주저앉았다. 우리가 잘못했어. 이 순간 나는 승리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내 안이 텅 비었다. 이게 끝인가? 나는 물었다. 복수가 나를 변화시켰다. 예전에 나는 사라졌다. 이제 나는 무엇인가? 민주는 떠났다. 수진도.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망쳤다. 그게 내 복수였다. 이혼 후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림자가 따라왔다. 민주는 알코올 중독이 됐다.
수지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만족하려 애썼다.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내 손에 피가 묻은 꿈. 내가 넘어갔나? 나는 자문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내 영혼을 갉아먹었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가족은 걱정했다. 너 변했어. 나는 인정했다. 응. 어느 날 민준이 찾아왔다. 용서해줘. 그는 초췌했다. 나는 문을 닫았다. 늦었어. 하지만 내 마음이 흔들렸다. 용서할까?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떠났다. 수진도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우리 잘못이었어. 나는 찢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복수가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 매일 거울을 봤다. 낯선 얼굴. 이게 나야. 복수의 대가였다. 정신적 고통. 나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늦었다. 상처가 깊었다. 그럼에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걸 배웠다. 민준과 수지는 이제 그림자처럼 살고 있다. 나는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자유란 무엇인가? 복수가 끝난 후 남은 건 공허뿐. 이게 옳았을까?